네, 안녕하십니까. 김승일 쾌잡스의 김승일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그 이름도 어려운 백자, 청화, 철체, 동체, 초충, 난궁, 문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화성이나 달나라에서 쓰는 외교처럼 들리는데 이 말이 이 병의 어떤 그 형태나 모양을 다 이야기하는 거기도 합니다만 이 지금 현재 대한 콜렉션, 대한 간송에 대한 콜렉션 동대문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전시되고 있는 그 병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름 말씀드려 볼게요. 백자, 정화, 철체, 동체, 초충, 난궁, 문병입니다. 사실 제가 이름을 붙이면 여기에 더 붙습니다. 어떻게 더 붙여야 되느냐면 백자, 청화, 철체, 동체, 초충, 난국, 양각, 첩파, 문병입니다. 양각, 철파라는 말이 더 붙습니다. 그거는 파워포인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 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 역시 잘 못 나왔는데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보셔야 되는데 이 병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 병보다는 굉장히 큰 그런 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하얀 바탕, 유약이라고 하는 그 유백색이라고 하죠. 우유빛깔 이런 거 아니고 우유빛깔 색깔입니다. 색깔로 아주 발색이 좋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딱 정면에 보시기에 국화가 있고 그 다음에 청색으로 쭉 뻗어나간 게 있죠. 그게 난초입니다. 그리고 국화 잎이 있고 왼편에 보면 벌이 날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사진에서는 보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1936년 11월 어느 날 일본의 고등품상 상점 옹고당 주인 신보는 간송의 거간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으로서 간송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신보는 급속하게 강원송에게 당시 조선저축은행장 제일은행의 옛 이름입니다. 해서 경성 최고의 고미술품 수장가인 모리고이치의 유품들이 경성미술구락부. 경성미술구락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제 그 예술품 도자기라든지 그림이 사랑방 안채에서 아는 사람 아름아름 팔리던 것이 상품화돼서 공식적 거래가 된다는 의미를 지닌 그런 경성미술구락부의 탄생이 1922년 그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분한다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경매는 사전에 미리 사진을 보고 구입할 물품 선정에 들어가는데 신보는 간송의 거강꾼이어서 이 사진을 보자마자 간송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청화 백자에 난초와 국화 그리고 곤충이 그려진 목이 긴 병에 간송도 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월 22일 신보와 간송이 함께 쟁마장에 들어섰을 때 간송은 어렸습니다. 이게 1936년 정도였으니까 나이가 30살 정도 조금 넘었을까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일본 및 세계적인 골동 거상인 야마나카도 거기에 참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보통 백자가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안팎으로 거래되었고 군수 월급이 70원 정도. 군수면은 지금 현재 거기 우리 행정에 거기 봤을 때는 어떤 정도인가요? 서기관 정도 되겠죠. 그 월급이 70원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또 가격을 따지면 복잡하니까 1000원이면 웬만한 기와집 한 채를 살 수 있다. 이 정도 하면 저는 다시 따져볼게요. 1000원이면 기와집을 살 수 있다. 그때 서울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됐었을 때 기와집 얼마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서울에 좋은 아파트 정도가 되겠죠. 좋은 아파트 한 20억 한다고 칠까요? 10억만 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10억만 한다 쳐도 1000원이 10억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병이 나왔었을 때 500원에서 시작한 가격이 단번에 7,000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간성과 야마나카가 불꽃을 튀기는데 이 결론이 어디서 나느냐면 가격이 자그마치 14,580원, 14,580원의 거래가 간송에게 낙찰됩니다. 그러면 1000원으로 따졌을 때 또 따져보면 1000원이 그때 한 20억 가치라 보면 1000원에 14배를 이상을 곱해야 되겠죠. 14배, 10배면 200억, 4배 80억이니까 280억 그냥 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는 상상을 못한 가격인 14,580원에 간송행에 낙찰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송 선생을 열심히 이렇게 관찰하고 제가 보면 볼수록 신기한 면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록으로 주변 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간송 선생은 굉장히 그 재고 또 재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약간 소심한 그런 분들 아시죠? 소심하면서 굉장히 재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 사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 가격을 잊어버리는가 봐요. 망각을 하고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삽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가스비의 그 청자를 사올 때도 상상을 못하는 가격을 사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야 되라 또 생각하면 돈에 대해서는 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상을 초월하는 14,580원에 낙찰을 받습니다. 자, 이 병은 보면 개성지방에서 온 것이라고 전하는데 유태의 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형태의 적정한 비대감, 그림이 자 도자기가 큼에도 자, 목 부위에는 그림을 넣지 않고 조각도 하지 않고 몸체를 둥그랗게 달 항아리처럼 만들고 거기에 그러니까 좀 화려하죠. 화려한 그런 넣습니다. 그러니까 국화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벌들을 넣고 이렇게 넣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백자, 청화, 철체, 동체, 초축, 난국, 문병, 이것보다 더 길다고 그랬죠. 뭐냐면은 백자, 청화, 철체, 동체, 초축, 난국, 양각, 첩화, 문병이라고 했는데요. 왜 양각이라고 붙여야 되느냐면 이 국화를 보십시오. 국화는 양각을 했습니다. 양각. 그 모양을 내기 위해 바깥을 걷어낸 거죠. 그래서 양각을 했는데, 그럼 첩화는 뭐냐? 자, 이 파리는 양각을 한 게 아닙니다. 이파리는 양각을 한 게 아니고 여기는 붙였습니다. 붙여가지고 모양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상황에서 이 도자기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백자는 이해하시죠? 아까 왔을 때 난초가 청색이라서 청화는 이해하시죠? 청화는 코발트입니다. 코발트 산화 코발트로 쓴 색을 내는 것. 그다음 철체라는 것은 여기 갈색으로 되어 있죠. 이 갈색으로 되어 있는 색깔을 내는 걸 철체라는데, 이거는 산화철을 가지고 색깔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체라는 말이 있죠. 동체는 여기에 보라색 빛이 있죠. 이 보라색 빛을 산화동 가루로서 색깔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병이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한 거냐면 청화, 철제, 동체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병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본 적이, 저희야 아마추어니까 그렇지만 본 적이 없고 전문가들도 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색깔을 칠해놓은 때 불을 가하면 발색되는 온도가 다르답니다. 그 다르기 때문에 한 병에 이 색깔이 이렇게 아름답게 들어가 있는 병은 아마 이거 외에는 없지 않는가. 요새 신기술로는 가스 가마에 굽는다든지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장작 가마에서 구울 때 이 색깔이 동시에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병이 바로 이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의 가치가 그렇게 높게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좀 이해하시겠죠? 백자, 청화, 철체, 동체, 초축. 초가 풀이 있고, 아까 벌과 나비가 있고, 그리고 난초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국화죠. 국화, 문병,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좀 더 하면 양각이 있고, 첩화가 있죠. 붙인 것도 있고, 각을 깎아낸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병이 온갖 백자로서 구현할 수 있는 기법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고, 그 다 들어가 있는 것에 왜 그럼 다른 건 못하냐면 안 된다니까요. 불을 붙이면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생각할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럴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가? 하는 게 아직도 미스터리처럼 남아있는 그런 병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궁금증. 자, 이 병의 원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병의 원래 용도가 개성에 있는 일본인 골동품 상에 어떤 아주머니가 이 병에다가 참기름을 가득 담고 와서 참기름 팔러 올 때 들고 온 병입니다. 그래서 원래 용도는 참기름병입니다. 근데 병이 커서 참기름이 굉장히 그렇게 많이 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 원래 용도는 참기름병이었다. 그럼 원래 이 병의 재밌는 궁금증, 이 병의 원래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원래 가격이라고 하면 거래가 된 그 가격을 원래 처음 가격, 거래 가격은 아주머니가 참기름 팔러 왔을 때 참기름 값이 얼마였겠습니까? 1원이나 됐겠어요? 안 됐겠죠. 그 당시에. 그런데 거기 골동품 주인이 이 병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아주머니한테 이 병을 같이 참기름과 팔아라 했는데, 그 아주머니는 얼마에 팔았냐면은 5원에 팔았습니다. 5원. 아주머니 입장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횡재를 한 거죠. 완전히 횡재를 한 거죠. 5원에
자신 원의 기름 참기름과 병을 그냥 팔았으니 병 가치를 전혀 모르니 그냥 넘겨주고 오신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아까 말한 조선저축은행장 현 제일은행에게 500원이란 거금에 팔립니다. 그때 당시는 500원, 아까도 말씀드린 기아집 한 채 가격에 팔립니다. 자, 이러한 종류의 조선시대 병 가운데 최고의 작품이며 감명소직 입주위가, 여러분 우리나라 도자기들을 자세히 보시면 백자들은 입주위에 말려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양을 낸다고 말려 있지만 이 도자기는 독특하게도 위에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감명소직이란 말을 씁니다. 참 귀합니다. 참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인데 그렇게 잘려 있습니다. 그리고 온화한 바탕에 백자 바탕에 유약이 두껍게 쓰여져 있고 전신에 온건한 규율, 이 말을 하기 좀 어렵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온건한 부드러운 유약이 불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병 가운데 최고의 작품이라는데, 이번에 대한 콜렉션, 간송 대한 콜렉션 도록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전체 화면 구성상 생명이 짧은 곤충이나 1년생 국화가 주문량을 차지하는 것은 자손 번영과 영원한 생명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거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는 그죠. 뭐 이렇게 어렵게. 그래서 국화는 원래 성질을 색깔하는 거, 벌나비는 동태성, 어떤 작품이든 그 작품에 만드는 사람은 동적인 동태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상상이 듭니까? 이 상상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것을 볼 때 벌이 날고 국화가 폈고 거기에 난초가 한들한들한 그런 색깔이, 그런 생상이 안 드세요? 그걸로서 이 가치는 다한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어렵게 생명, 번영 뭐 이런 거 우의적 표현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봤었을 때 날아다니는 상상이 되면 그거로서 애슬픔의 가치는 다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병의 앞뒤 양면에 다시 강조드리지만 국난 봉접 무늬를 도들색 이제 나오죠. 양각이란 이야기도 도들 무늬로 나타내고, 도들 무늬와 국화는 진사로, 아까 이야기했죠. 진사 뭐라고요? 산화동으로. 국화 줄기와 잎은 철사, 산화철로. 난초는 청화, 산화 코발트로. 불광화비는 철사로, 진사로 채색해서 채색도 다양하게 했고, 자, 여기서 도금의 미적 감각을 느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저렇게 색깔을 배열을 했을까? 해보면, 이거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이거 만드셨을까? 참 보면 거의 무화적 경지 아니었던가? 누구한테 배웠던 사람도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미한 내지 그런 어떤 영감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굽다리엔 네와토가 해서 있는데, 네와토가 뭘까요? 네와토란 재밌는 궁금증. 네와토는 도자기를 구울 때 바닥과 붙지 말으려고 규석을 따라서, 규석은 온도에 굉장히 강해서 규석을 바닥에 깔고 하기 때문에 도자기가 밑바닥에는 이런 네와토가 묻어 있습니다. 이 도자기도 네와토가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는 기린 향로에 대해서 가스비로부터 사온 기린 향로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